네. 제가 듣기에는 기사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온 연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최명진 기자가 기사 쓴다면 어떤 걸 머리 제목으로 써서 뽑겠습니까? 사실 뭐 전반부에서는 딱히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멘트는 없었습니다. 후반부 들어서요. 크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역시 북핵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북핵 위협은 항상 상존한 위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북의 도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일에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은 핵을 추구하는 한 절대로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저도 그 유의미하게 굉장히 예. 받아들였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고요. 입장에 봐서는 한미 군사 동맹 훈련 같은 경우 훈련할 때마다 북침을 노리는 훈련이 아니냐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반발을 크게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 마지막에 한국의 영구분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한미, 한일 또 중미 그 동북아시아 4강 미국 포함해서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의미 있게 들으셨습니까? 미국 부통령으로서 그 이상의 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다 했다고 봅니다. 직설적이었죠,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요. 예. 중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중국에 가서도 그런 발언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를 하네요. 예.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기존의 정설에 대해서 늘 도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결국은 뭐냐면 그 중국의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결국은 중국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국력을 지금 현상 유지되어 있는 국제적 동북아 정세를 타파하면서 네. 국력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미국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말은 결국은 중국에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예. 민주주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의 발전 형태는 틀리겠지만 일본은 1912년부터 대정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문민정치를 완전히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주의 경험이 있는 두 나라가 미국과 힘을 합쳐서 결국은 중국을 민주화시켜야 이 동북아의 평화가 더 공고해진다 그런 얘기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는 생각 이상으로 단호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구분단 절대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얘기하고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한국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위협에 대해서.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지구력 있게 지켜져 왔던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면은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 지킬 것이다. 한국을 지킬 것이다. 그런 참 강력한 메시지를 담긴 내용을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예. 지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고 미국 언론들은 언급했다라고 보도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직설적으로 예.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단호하게 이 부분도 밝혔는데요. 네. 한미일 공조 협조를 긴밀히 하겠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요. 중국의 실수와 오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미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미 동맹국을 위한 헌신과 굳건함을 중국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편에 들 것이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아주 매우 직설적인 우려를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서 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직설적이라고 특히 강조를 했고 중국 지도자들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오늘 한국에 와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 밝힌 것입니다. 네. 전반적인 메시지는 저는 중국과 그리고 한국, 일본 이렇게 돼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동맹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한일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설적인 표현 그 수위 이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항공 식별구역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가서 직접 직설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협상이 진전될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중국은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해서 절대 포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확대. 그다음 미국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서로가 위기가 대응해서 일어났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지금 서로가 이야기하는 방공 식별 구역 속에 우리나라에 뭐 비행기가 들어가든지 중국이 들어오든지 일본이 들어오든지 서로가 미리 전투기가 충돌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중국도 양보 안 하고 미국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막아나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은 미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연설을 YTN이 단독 생중계해드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연세대에서 연설하겠다. 그리고 매체는 YTN에서 생중계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YTN이 단독 생중계해드렸고 매우 직설적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방공식별구역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얘기했고 한미일 동맹을 특히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는 미국은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부통령 연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YTN 정치부 최명진 기자 해설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